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민파위어 고등수학 3의 저자 이주빈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5번째 소단원, 여러가지 부등식이고요. 문제는 760번부터 864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처럼 내용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이,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부등식 기본 성질. 이건 사실 중학교 때 좀 봤을 만한 내용인데요. 자, A, B, C가 실수일 때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뭐 이건 솔직히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A가 B보다 크면 이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또는 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A 쪽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번, A가 B보다 크고 C가 양수이면 이때는 그 C를 곱하거나 또는 양변에 나누거나 해도 부등호는 변화가 없다. 알겠죠? 하지만 밑에 네 번째 내용, C가 뭐일 때? C가 음수이면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가 된다. 원래 A가 B보다 컸으면은 이 상태에서 C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은 그때는 반대로 오른쪽이 크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2가 1보다 크고 C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 C 음수를 곱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 거의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연립부등식,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연립방정식이면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은 거고, 연립부등식이면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은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립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는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었잖아. 그럼 연립부등식이면 역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 두 부등식 공통인 해를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푼다.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는 것. 너무 방정식, 부등식 푼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 부등식 해를 구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일단 A가 B보다 작은 걸 정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X값이 A 이상이고 그리고 X값이 B 미만이다. 자, 그걸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해보면 B보다는 작고 A보다는 이상이다. 우리가 보통 수직선 표현할 때 이상일 때는 이렇게 속을 채워놓고 뭔가 미만이나 초과일 때는 이렇게 속을 비워놓는 거. 이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어떤 범위에서 공통범위라는 거는 겹치는 부분. 즉 여기서는 요만큼이 겹치니까 X는 A 이상, B 미만. 이게 바로 공통범위로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X가 A 이상, X가 B 초과일 때. 자, 수직선을 펴보면 A 이상, B 초과.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누가 봐도 겹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X는 B 초과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X는 A 이하, X는 B 미만. 자, 역시 수직선을 표현하는 게 좀 보기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A 이하, 그 다음에 B 미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어디다? 딱 봐도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때 답은 X는 A 이하가 된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 풀 때 뭔가 좀 바로 답이 좀 잘 안 떠오르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연립 1차 부등식. 방금 했던 연립 방정식인데, 연립 부등식인데, 다만 그 부등식이 1차인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1차 부등식만으로 이루어진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연립 1차 부등식 풀이. 뭐 별거 없습니다. 1차 부등식 두 개 있으니까 그 각각의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요. 즉 범위를 구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무슨 부분? 공통 부분. 연립이란 거는 공통인 부분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공통 부분을 구한다.
자, 근데 밑에 참고 보면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에 공통인 해가 없으며 연립부등식의 해는 없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x는 a 이하, x는 b 이상인데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a 이하, b 이상. 당연히 두 범위가 겹치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에 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 미만, 그 다음에 x는 a 이상. 그러면 한 녀석은 a 이상, 한 녀석은 a 미만. 뭐 그림상 표현하면 둘 다 a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녀석은 얘는 a를 안 가지잖아요. a 미만 할 때. a 이상일 때는 a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때도 해가 없는 거고요. 뭐 그리고 둘 다 a를 안 가지는 경우, a 미만, a 초과. 이때는 둘 다 a를 안 가지기 때문에 그림상 둘 다 a에서 시작은 하지만은 해가 없는 거죠. 둘 다 a를 안 가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를 안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 꼴의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를 풀 때는 얘를 연립부등식 형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부등식 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세 개가 연달아서 세 녀석이 이렇게 연달아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립부등식 형태 고쳐서 풀면 된다. 아, 근데 이때 중요한 거. A가 B보다 작으니까 A는 B보다 작다. A는 C보다 작잖아. 그럼 A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연립부등식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 A가 C보다 작다 속에 A가 B보다 작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풀게 되면 결국 식 하나만, 즉 A가 B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하면 안 돼. 반드시 두 개. A, B, B, C. 이게 두 개 나눠서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B, C가 있으면 A는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이지. 그런데 그 그림 보면 알겠지만 A가 C보다 작고 A가 B보다 작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뭐보다 작다? B보다 작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게 수직선은 좀 별로 좀 약간 올바른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C를 만들라는 겁니다. 절대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한 녀석이 중복돼서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예시를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내용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경우냐면 말 그대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부등식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된다? X는 양수 A나 음수 A의 사이가 돼야 된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숫자를 생각해 보면 되죠. 숫자. 어떻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정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 2 가능하죠. 왜냐면 1, 2는 절대값 씌워봤자 1, 2 그대로고요. 양수니까 1, 2는 3보다 작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도록 생각해 봅시다. X에다가.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은 얼마죠? 1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얼마죠? 역시 양수 2로 바뀌죠. 근데 1과 2는 3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양수든 음수든 요 녀석 값의 절대값보단 절대적인 숫자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때 X 범위는 양수 A랑 마이너스 A의 사이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가 뭐보다 큰 경우?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 X의 범위는 양수보단 크고 음수보단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거든요. 내가 반대 줬구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숫자를 기준 생각해보면 절대값 X가 3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 이때 넣을 수 있는 X값 종수 기준 생각해보면 절대값 X는 4나 5나 6 같은 거 가능하겠죠. 4, 5, 6은 절대값 씌워봤자 4, 5, 6 그대로고 4, 5, 6은 3보다 크잖아요. 말 되죠? 그 다음에 음수 기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역시 가능하죠. 왜? 어차피 절대값 씌우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 절대값 마이너스 6은 6이니까 역시 3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x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 옆에 있는 3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서 양수일 때는 양수 a보다 크면 되고요. 음수일 때도 숫자가 커져야 된다는 거는 이 음수 값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음수일 때는 이 음수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 기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풀이.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절대값 기호 안에 시계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누고요. 두 번째, 각 범위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 식을 정리하여 해를 구한다. 이때 절대값 x 빼기 a는 그냥 x 빼기 a일 수도 있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빼기 a일 수 있죠. 이 두 개로 나누는 거는 뭘 기준으로? x가 이 뒤에 빼는 a 값보다 어떨 때? 클 때. 같거나 클 때. 자, 앞에 x가 뒤에 빼는 값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는 같거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는 양수 그대로 쓰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 x가 a보다 작을 때. 자, 뒤에 빼는 값보다 x가 작으면은 더 큰 걸 빼게 되면 당연히 음수잖아. 그게 우리가 절대값 풀 때 우리가 안에 게 음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구한 x값의 범위를 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얘 밑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x 빼기 4가 x보다 크다. 자, 얘를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이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값. 자, 얘가 0 되려면 x는 얼마? x는 4가 되는 거죠. x는 4. 그러면 첫 번째,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 자, x 4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는 4보다 같거나 큰 거에서 4를 빼면 그 결과는 양수겠죠. 4보다 큰 거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양수일 때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 그냥 그대로 푼다. 아니,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풀면은 x 넘기면 없어지겠죠. x 빼기 x 0 되겠죠. 왼쪽에 마이너스 4.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모양이 나오네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애초에 이 범위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애초에 이 범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x가 4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자, x가 4보다 작다는 거는 4보다 작은 거에서 4를 뺀다는 거는 그 결과가 음수라는 얘기죠. 즉, 이 안에 게 음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안에 게 음수니까 절대값 풀려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되겠죠? 절대값 푸는 방법. 안에 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라. 그래서 양수 만들어줘라. 자, 그래서 이게 x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 마저 풀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보다 크다. 그럼 x 넘기게 되면은 여기 있는 x랑 더해지면 2x는 4보다 작다.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2보다 작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있거든요. 범위를 설정하고 이렇게 문제 풀었다는 거는 반드시 이 범위 안에서만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한지 확인해 보면 뭐 만족하죠. 사실 수직수는 그려봐도 알죠. x가 4보다 작다. 이렇고요. x가 2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2보다 작은 부분.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2보다 작다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처음에 구했던 4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답이 말이 안 됐으니까 답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한 겁니다. 한번 절대값 풀으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범위 설정해서 절대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부등식의 기본 성질. 문제는 760번이고요. 자, a가 b보다 클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정답은 두 개입니다. 1번. 자, ac가 bc보다 크다. 똑같은 c를 곱했을 때. 자, 말 됩니까? 자, 이게 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똑같이 곱하는 c가 뭐일 때? 양수일 때만 말이 되죠. 이 c가 뭐가 되면? 음수가 돼버리면은 부도방이 반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원래 a가 b보다 컸으니까 제곱해도 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경우?
두 녀석의, 비교하는 두 녀석, A,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하지만 두 녀석의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2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아, 얘는 올바른 얘기 아니구나. 올바른 얘는 마이너스 3을 써야 되겠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이 상태에 제곱을 해버리면 2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 9. 9도면 바뀌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2번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마이너스 1은 제곱해도 여전히 이쪽이 크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또 틀렸고요. 자, 3번은 A 빼기 C가 B 빼기 C보다 크다. 자, 원래 A가 B보다 컸어. 근데 양쪽이 똑같은 값만큼 뺐어요. 그러면 당연히 A 빼기 C가 크겠죠. 똑같은 것만큼 뺐는데 똑같이. 그래서 3번은 항상 옳고요. 자, 4번. A분의 1보다는 B분의 1이 커진다. 자, 보통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동반을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다? A, B 두 녀석이 같은 부호일 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성립하는 내용이죠.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른 경우, 즉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역수 취하면 2는 2분의 1, 마이너스 2는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 취한다고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양수적이 크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또 역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크다. A가 B보다 클 때. 얘는 맞죠. 왜? 왜냐하면은 홀수 제곱이라서. 홀수 제곱. 자, 홀수 제곱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죠. 원래 플러스였던 거 세제곱하면 플러스, 원래 마이너스였던 것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즉 세제곱한다 부호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는 부호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숫자 자체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세제곱 똑같이 세제곱했으니까 숫자도 똑같은 만큼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전히 이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제곱 해봐. 2는 세제곱하면 8.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1. 여전히 크죠? 만약에 이쪽에 B쪽의 숫자가 뭐 마이너스 3이라 치면은 마이너스 3 세제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27. 비록 얘가 숫자가 더 커지긴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여전히 이 왼쪽이 큰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홀수 제곱일 때.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 조건식을 이용하여, 조건 또는 조건식을 이용하여 식의 값의 범위 구하기. 문제는 765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이제 범위가, x의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1차함수,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라. 최대값이 7이다, 7. 저 범위에서. 저 1차함수의 최대값 7이다.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자, 이때 이 1차함수의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1차함수. 1차함수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무슨 형태? 직선 형태. 직선인데 x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뭐야?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기우는 형태라는 얘기죠. 정확히 몰라도. 즉, 감소하는 형태다.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가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범위가.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니까 당연히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은 제일 작을 때, x가 제일 작을 때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x값이 반대로 제일 클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힌트가 내가 최대값을 줬잖아요. 최대값이 7이다. 그 말은 제일 작을 때, x 제일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온 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함수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데 이 녀석 값이 얼마다? 바로 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6이니까 6 더하기 k는 7. 그럼 k는 얼마? k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저 식이, fx 식이 어떻게 된다?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니까 플러스 1.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내가 구하라고 한 거는 최소값. 즉, x가 제일 클 때, 즉, x가 얼마일 때? 1 넣었을 때 나온 값. x 1 넣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을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쉽죠? 그냥 뭐 직선 1차함수가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번엔 유형 3번. 미정 개수를 포함한 부등식. 개수인데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775번이고요. 자,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X는 -3보다 크다일 때 부등식 AX는 3A 빼기 B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라. 자, 일단 문제 보면 이러한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 얘를 풀었더니 그 해가 어떻게 나왔다? X는 -3보다 크다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등식,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X가 한쪽에 혼자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가 혼자 있게 하려면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A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X는 이 A분의 B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왜? A가 양수이면은 양수로 나누게 되면 부동면 바뀌지 않고요. 만약 A가 음수였으면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동면 바뀌어야 되잖아.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값을 봤더니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여전히 X쪽이 큰 거죠. 그 말은 A가 양수구나. 이걸 일단 알고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형태. X는 A분이 B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얘가 바로 이런 형태다. 자, 즉 뒤에 붙은 A분이 B가 뭐랑 같아야? 여기 있는 -3이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양변 A를 곱하게 되면 B는 뭐랑 같다? B는 -3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즉 B랑 A 사이 관계를. 자, 그럼 이 관계를 써서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AX가 뭐보다 작다? AX가 3A 빼기 B보다 작다. 자, 우리 이미 B랑 A 사이 관계를 알았으니까 B는 뭐랑 같다? -3A. 즉 B 자리에 -3A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에 빼기니까 플러스 바뀌게 되면 3A 더하기 3A, 즉 6A가 되겠죠. 6A. AX가 6A보다 작다. 자, 그럼 우리는 역시 X가 한쪽에 혼자 있으려면 X 앞에 있는 A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약분. 그러면 X가 혼자 이렇게 되고, 역시 약분, 6, 혼자 이렇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A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 양수인 거 알았죠? 즉,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죠? A로 남았을 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는 6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 조건식을 구한 다음에 이 조건식을 어떻게 해? 우리가 구해야 될 식 때려 넣어서 미지수를 없애는 거죠. 미지수 원래 A, B 두 개였던 걸 A 하나로 이렇게 낮추면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무조건 풀기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식이 주어지면 최대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4번. 해가 특수한 경우의 부등식입니다. 문제는 780번이고요.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a 빼기 5에 대하여 x 범위가 -1 이상 3 이하 이게 주어졌을 때 y가 양수와 음수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 1차 함수가 어떤 형태냐? y는 ax 플러스 a 빼기 5고요. 자, 우리가 주어진 x의 범위는 -1부터 3까지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 내가 준 조건이 뭡니까? 이 범위 내에서 y 값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조건이죠. 자, 근데 이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그래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x 앞이 a라서 기울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쪽으로 기운 건지 이렇게 기운 건지. 자, 하지만 주어진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 -1부터 3 사이. 자, 이 범위 내에서 양수, 음수 모두 가진다. 그러면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음수되는 부분도 있고 양수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확실히 뭐 이렇게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x에다 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즉 이걸 fx라고 했을 때 -1 넣게 되면 f-1. 그 다음에 이쪽 경계에 있는 거 3을 넣었을 때는 f3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될까요? 이 -1에 해당하는 값, 3에 해당하는 값 또는 이런 모양일 때는 이 -1에 해당하는 값, 3에 해당하는 값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양수였다가 음수되고 또 반대로 음수였다가 양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쪽 경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걸 만족하면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수, 음수 다 가지는 형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조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 자, f-1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a. 얘가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5만 남네? 곱하기 f3 x에 3을 넣게 되면 3a 플러스 a니까 몇 a? 4a 빼기 5. 이게 f3이고요. 이 두 개를 곱하기 뭐가 돼야 된다? 음수. 용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근데 어차피 이 마이너스 5가 뭐니까? 음수니까 이 안에 있는 4a 빼기 5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음수, 양수 곱하기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이걸 마저 풀게 되면은 4a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양변에 뭐로 나누면 4로 나누게 되면은 a는 4분의 5보다 크다. 자, 그런데 문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 종수 a의 최소값, 즉 4분의 5보다 큰 종수 중에 제일 작은 거. 4분의 5면 1점 얼마니까 이거보다 1점 얼마보다 큰 가장 작은 종수 2겠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약간 그 그래프를 생각해서 양수음수 다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걸 할 수 있으라 문제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5번 연립 1차 부등식 풀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문제는 787번이고요. 연립 부등식 위에는 2x 빼기 7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하라는 부등식이 있고요. 밑에는 3x 플러스 7이 4x 플러스 9 이하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이 갖고 있는 연립 부등식의 해가 x는 a 이상 b 이상이 되더라.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자, 연립 부등식 기본적인 건 연립 방정식과 같다 했죠. 공통인 부분을 구하는 거죠. 위의 식과 밑의 식에. 자, 그러면은 위의 식을 먼저 풀어보면 2x 빼기 7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하다. 자, 그럼 마이너스 3x를 이항하게 되면 2랑 더해지면 5x.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7 되니까 15. 그러면 x는 뭐보다 작다? 양변 5로 나누게 되면 x는 3 이하. 자, 이게 바로 우회식 플러스 때 나오는 값이고요. 이제 밑에 식 풀게, 밑에 식. 3x 플러스 7이 4x 플러스 9 이하다. 자, 그러면 x를 이쪽 넘기면은 이쪽에 x, 9 이쪽 넘기면은 7 빼기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 x는 뭐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이 두 녀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연립이니까. 자, 그러면 수직선을 펴보면 3 이하.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 요렇게. 어디가 겹치죠? 여기가 겹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 이하고 마이너스 2 이상인 게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a 플러스 b, 즉 a가 마이너스 2, b가 3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값은 1이 되겠네요. 쉽죠?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그냥 기본적인 연립 부등식 푸는 방법 알아라 라는 문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크다 꼴의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794번이고요. 자, 부등식 x 빼기 1보다는 2x 빼기 3이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2x 빼기 3보다는 마이너스 3 갈로 치고 x 빼기 11 빼기 1이 크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총수 x값의 합을 구해라. 이때 연립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야겠죠. 처음에 이 왼쪽 두 개. x 빼기 1보다는 누가 크다? 2x 빼기 3이 크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2x 빼기 3보다는 누가 크다?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빼기 11 빼기 1이 크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부등식을 가지고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회식을 풀어보면 x를 오른쪽에 넘기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럼 2x 빼기 x 하면 2x에서 x 빼면 x고요.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2. 이게 우회식에서 나오는 x의 범위. 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로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럼 풀게 되면 2x 빼기 3이 작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3인데 뒤에 빼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넘기면 여기 왼쪽에 있는 2랑 더해지면 5x. 마이너스 3 넘기면 역시 여기랑 더해지겠죠? 부호 바뀌면서. 그러면 35. 자, 그러면 5로 나누면 x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자, 5에서 나온 범위, 밑에서 나온 범위. 우리는 두 녀석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을 펴보면 x는 2 이상, x는 7 미만. 어디에 겹칩니까? 여기에 겹치죠. 즉 x는 2 이상, 7 미만.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종수 x값의 합. 자, 2 이상이니까 2는 쓸 수 있고요. 7은 못 쓰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2, 3, 4, 5, 6까지 더하라는 얘기네요. 알겠죠? 다 답은 얼마입니까? 5, 9, 14, 20. 그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게 세 개가 연달아 주어진 경우에는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씩 묶어서 무조건 연립해서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연립 1차 분위식에 해가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799번이고요. 자, 연립 분위식. 6x 빼기 5는 2x 빼기 9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는 4x 빼기 7은 7을 갈로 치고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a를 한 것보다 작다. 해서 두 녀석의 두 부등식 갖고 있는 연립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5 초과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즉 이 연립을 풀었다. 즉 위에 부등식과 밑에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은 게 이거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각자 풀어보면 되죠. 자, 일단 위에 것부터 풀게요. 6x 빼기 5가 2x 빼기 9보다 작다. 자, 그러면 x를 넘기면 6 빼기는 4x, 마이너스로 넘기면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우에서 나온 x값의 범위죠. 우의 부등식에서. 이제 밑에 부등식. 4x 빼기 7은 작다. 7 가로 치고 x 플러스 1 플러스 a 한 것보다. 자, 일단 그럼 가로부터 풀어주면 얘는 7x 플러스 7 플러스 a고요. 왼쪽에는 4x 빼기 7이고요. 자, 그럼 x를 이쪽 넘기게 되면 7 빼기 4는 3x. 7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7 있으니까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a.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띡띡. x는 3분의 마이너스 14 빼기 a보다 크다. 아, 마이너스 앞에 내줄게요. 좀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니까. 3분의 a 플러스 14라고 할게요. 좀 더 보기 좋게. 크다. 자, 이게 밑에서 나온 범위. 자, 그럼 이 두 녀석이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이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x가 이거보다 크다가 뭘 만족해야 될까요? 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즉,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즉 3분의 a 플러스 14가 5가 돼야 된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14는 15. 그럼 14 넘기면 15 빼기 14는 1. 즉 a는 얼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쉽죠? 그 주어진 해를 보고 이 모양을 유추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2차 분식. 문제는 805번이고요. 자, 연립 분식. 모양이 좀 지저분하죠. 3분의 2x 플러스 1은 뭐보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6분의 1보다 각하나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 갈로치고 x 빼기 1 빼기 2분의 1은 3분의 2x 빼기 3보다 각하나 작다. 자, 보통 이렇게 식의 모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식이라도 좀 지저분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만들 때. 이거 풀으래. 그럼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우에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뭐 곱해서 분모부터 없애면 좋으니까 3이 6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 갈로 치고 2x 플러스 1. 알겠죠? 쟤는 3 갈로 치고 x 플러스 2. 쟤는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저 풀면은 4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6 빼기 1이니까 5. 자, 그럼 이제 3x 이렇게 넘기면 4 빼기 3은 그냥 x 될 거고,
2를 넘기면 5 빼기 2는 3. 즉 x는 3 이상이라는 게 나오네요. 위의 부등식은.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부등식. 양변을 뭐 곱할까? 아, 지저분해. 4, 2, 3의 최소공배수. 12죠, 12. 12를 곱하게 되면 얘는 약분되면 3이니까 3, 3은 9. 자, 얘는 빼기 6. 얘는 약분하면 4가 남으니까 2x 빼기 3. 12를 곱했을 때. 자, 그럼 가로로 풀어주면 9x 빼기 9인데 빼기 6이 있으니까 빼기 15. 얘는 8x 빼기 12. 자, 역시 그럼 8x 넘길게요. 그러면 9 빼기 8은 그냥 x 나올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5 넘기면 플러스 15. 플러스 15랑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3이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나온 x의 범위는 3 이상. 밑에서 나온 거는 x는 3 이하. 수직선을 표현하게 되면 얘는 3 이상이니까 3 이상. 얘는 3 이하니까 3 이하. 어디가 겹칩니까? 이 3, 겹치는 이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이 부등식의 답은 x는 3밖에 없는 거죠. 보통 부등식이면 해가 뭐 부등식 형태. x는 뭐 1 이상 또는 x는 뭐 마이너스 3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값에서만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라는 거죠. 부등식 치고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연립분식 해를 같거나 같지 않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 구하기. 문제는 809번이고요. 자, 연립분식. 마이너스 5x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뭐보다 작다? 5 가로치고 x 빼기 1보다 작고 또 얘가 또 2 가로치고 x 플러스 2 한 것보다 각각 작다. 근데 얘가 뭘 갖는다? 해를 갖는다. 해를 갖더라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일단은 지금 꼬라지가 세 녀석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연립으로 표현하려면 왼쪽 2개, 오른쪽 2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연립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뭐보다 작다? 5 가로치고 x 빼기 1보다 작다. 그리고 5 가로치고 x 빼기 1을 한 거는 뭐보다 각각은 작다? 2 가로치고 x 플러스 2를 한 것보다 각각 작다. 자, 그럼 일단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요. 위에 거. 자,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3a 플러스 4는 그대로고 5 곱하게 되면 5x 빼기 5. 자, 그럼 마이너스 5x 이쪽 넘길게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10x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는 또 이쪽에 넘기면 플러스 5가 되니까 3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x는 양변을 10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래야 앞에 x 앞에 있던 10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게 바로 x의 범위 나오네요. 10분의 3a 플러스 9보다 크다. 우x의 범위.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밑에 부등식. 일단 가로부터 풀어주게 되면 5x 빼기 5는 이하다. 뭐? 2x 플러스 4. 자, 그러면 2x 쪽 넘기면 5 빼기 2니까 3x. 마이너스를 넘기면 플러스 9. 5 더하기 4가 되니까. 3을 나눠주게 되면 x는 3 이하. 자, 이게 바로 밑에 부등식의 해죠. 자, 이 문제가 해를 갖도록 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 그 말은 위에 녀석에 나온 이 범위랑 밑에 녀석에서 나온 이 범위랑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헷갈리면 수직선 x는 3 이하. 그 다음에 얘는 x는 10분의 3a 플러스 9. 즉, 이 10분의 3a 플러스 9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10분의 3a 플러스 9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즉,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 녀석 값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0분의 3a 플러스 9가 누구보다? 3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부등식일 때 중요한 거. 얘가 3이 돼도 3이랑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3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꼭 확인해 봐야 돼. 등호. 자, 얘가 3이 되면 3초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 이하랑 3초가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즉 얘가 3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할 때 등호를 빼는 겁니다. 3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3이 돼서도 안 돼. 자, 그러면 이걸 마저 풀게 되면 양면 10을 곱하게 되면 3a 플러스 9는 30보다 작다. 9 넘기면
3a는 뭐보다 작다? 21보다 작다. 그럼 양변 3을 나누게 되면 a는 뭐보다 작다? a는 7보다 작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a 범위란 거죠. 그쵸?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네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서 생각하세요. 수직선 그려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넘어갈게요. 자, 60번. 연립 1차 부등식의 종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경우. 아, 이거 뭐 문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문제는 814번이고요. 자, 연립 부등식. 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종수인 해가 2랑 3이다. 2랑 3 두 개다. 이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우리 역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서 범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위에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일단 가로로 풀어주면, 2x 플러스 6이 크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인데 플러스 2하면 플러스 11. 이거보다. 자,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 되니까 5x는 크다. 뭐보다? 5보다. 그쵸? 플러스 6 넘기면 빼기 6이니까. 자, 그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5로 나누게 되면 x는 1보다 크다. 이게 우의 녀석의 범위네요. 우의 부등식 범위. 자, 이제 밑에 거를 구해보면, 밑에 부등식. 3x가 2하다. 뭐 2하다? 2x 플러스 2a 빼기 1 2하다. 자, 그럼 2x 넘기면 x는 뭐 2하다? 2a 빼기 1 2하다. 요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x는 2a 빼기 1 2하다. 이 두 녀석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공통 범위에 들어있는 종수인 해가 뭐다? 2랑 3 두 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직선 편에 보면 x가 1, 초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x는 이거 이하다. 2a 빼기 1. 그러면 2a 빼기 1이 대략 여기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요 범위 안에 종수가 2랑 3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린 대략 감이 오죠. 얘가 뭔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등호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등호. 3이랑 같아도 되는지 4랑 같아도 되는지. 자, 얘가 3이 돼버리면 3 이하. 3 이하면은 3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얘는 3이 돼도 돼. 이게 자체값이 3이 돼도 돼. 근데 얘가 4가 되면 4 이하. 그럴 때부터는 2, 3, 4. 3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4는 되면 안 돼. 4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제 완벽한 요런 범위가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제 A 범위. 자, 양변에 일단 뭘씩 더해서 1씩 더하게 되면은 3은 4가 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4는 5가 되겠죠. 그 다음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은 A는 2분의 4 이상 2분의 5 미만. 좀 깔끔하게 적으면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답이죠.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수직선 그리면 좀 잘 보이니까 대신 수직선을 그리세요.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입니다. 문제는 819번이고요.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57보다 작고 이 세 짝수 중 가장 큰 수의 2배에서 3을 더한 값은 39보다 크다고 할 때 세 짝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연속한 세 짝수. 자, 보통 이렇게 연속하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을 누구로?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좋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보통 식이 좀 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연속한 세 짝수니까 가운데 있는 짝수를 x. 그러면 얘보다 작은 짝수는 x 빼기 2. 얘보다 큰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짝수면 2씩 차이 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연속한 세 짝수의 합. 이 세 개 더한 거. 아이고. 자, 이 세 개 더한 게 뭐보다 작다? 57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식.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식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수의 2배.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죠. 그럼 x 플러스 2의 2배에서 뭐 한 거는 3을 더한 값은 더하기 3 한 거는 39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진 말들의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풀면 되죠. 풀어서 무슨 범위? 공통 범위 구하면 되죠. 연립 부등식이니까. 자, 우에 거 풀게 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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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몇 x? 3x,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 없어지고, 즉 3x는 57% 작다.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19% 작다. 이게 우의 부등식의 해. 자, 밑에 부등식은 이제 갈로 풀어주면 2x 플러스 곱하면 4 더하기 3이 7. 얘가 39보다 크다. 자, 그럼 2x는 32보다 크다. 그럼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x는 16보다 크다. 맞나? 맞는 거 같지? 자, 그러면은 x, 밑에 것은 x는 16보다 크다. 위에 것은 x 19보다 작다. 중에서 공통 범위면 겹치는 범위는 당연히 19보다 작고 16보다 큰 게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공통 범위 이거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x값은 뭡니까? 세 짝수. 짝수죠, 짝수. 짝수. 그러면 이 16과 19 사이 짝수는 뭐가 있죠? 18밖에 없죠, 18. 그래서 x값은 될 수 있는 게 18밖에 없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는.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면은 18에 2 더한 거, 20. 20이 가장 큰 짝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식 만들어서 그냥 풀고 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문제는 837번이고요. 자,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3이 a 이하다. 자, 이 녀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0 이상 b 이하일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이걸 풀었는데 해가 나왔다. 해가 나왔다는 거는 이 a가 어떤 양수겠죠. 양수, 0 이상 양수겠죠. 왜? 절대값 씌우면 양수잖아. 그럼 양수가 양수보다 작아야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양수가 음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자, 일단 그러면 a는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풀면 한번 기억납니까? 절대값 씌운 게 어떤 양수값보다 작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x 플러스 3은 a의 양수값 이하 a의 음수값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절대값 씌웠을 때 이 값보다 작다 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설명할 때.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다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 a 빼기 3,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해서 x의 범위가 나오죠. 자, 근데 이거에 뭐다? 이게 저기 나와 있네요. x는 뭐 이상? 마이너스 10 이상 b 이하.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둘 다 해니까. 똑같은 거에 대한 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3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요. a 빼기 3은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왼쪽 거. 마이너스 a 빼기 3이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a는 얼마? a는 7이 돼야 되겠죠. a는 7. a가 7이면 7 빼기 3은 얼마입니까? 4죠. 오른쪽이 4니까 이 b는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 값을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뭐 해라? 내가 더하라고 했죠. 그럼 더하면 얼마? 11. 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있는 거 풀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절대 기호가 2개 이상인 부등식입니다. 2개 이상일 때. 문제는 845번이고요. 자, 부등식. 2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과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를 한 게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저 두 절대값 속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은 음수기 때문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니까 우리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2랑 1. 이 두 가지를 범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x가 어떨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1보다 작을 때. 끝으로는 x가 1보다 클 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면 모든 x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 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나눠서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얘를 기준으로 풀자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뺐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뺐다. 그거는 음수죠. 그러면 저 안에 게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풀립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절대값도 어떻게 풀려야 돼? x 플러스 2. 근데 x 2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당연히 음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풀어서. 자, 그럼 이거 마저 풀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숫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네요? 그러면 그냥 9 구해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x는 뭐보다 뭐보다 크다? 양면에 마이너스 3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부동만이 바뀌어서.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있죠. 마이너스 2 미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범위 내에서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이게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 있는 이 녀석만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수직선 편에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풀었는데 나온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이 겹치는 범위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1번 범위에서 답이.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일단 답을 여기 놓고 다시 풀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풀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고? 같거나 크고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구. 이걸 풀 거예요. 자, 여기 같다가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처음에 왼쪽에 1번 풀 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아예 생각을 안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줘야 모든 x값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절대값 x 빼기 1.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여전히 x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음수겠죠. 그러면 역시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풀어야 되고요. 하지만 두 번째 절대값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x 마이너스가 크거든. 마이너스보다 큰 거에서 1을 더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거는 그냥 x 플러스 1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마저 풀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얘가 9보다 작다. 그럼 다시 풀면 마이너스 x 넘기면은 x는 9 넘기면 빼기 5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것도 두 번째 우리 처음에 요 범위에서 요 범위다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즉 이 나온 답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은 이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나온 답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어디가 겹칩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겹치는 거죠. 즉 이거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답.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위의 답만 구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범위. 즉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같거나 클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x 빼기 1 x가 1 이상이기 때문에 1을 빼봤자 양수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되죠. 이렇게 양수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2도 양수겠죠. 절대값 속에 있는 x 플러스 2. 왜? 1보다 큰 거니까 x가.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그냥 그대로 풀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9보다 작다. 자, 그러면 2x 빼기 2인데 dx가 있으니까 합치면 3x. 숫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없어지고요. 얘가 9보다 작다. 그 양변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 1보다 크다. 이거 내에서만 답이 나와야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보다 같거나 크면서 뭐보다는 3보다 작다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세 범위를 합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범위란 거죠. 자, 합칠 수 있나? 합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마이너스 2 미만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연결이 되거든요. 즉 x는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연결되고 1까지. 근데 또 여기는 1 미만인 데는 또 1 이상, 또 1이 또 연결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종수 x 개수는 마이너스 3, 초가 3 미만이니까 종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개? 5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절대값 기호가 있고 해가 특수한 경우에 부등식이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는 851번이고요. 자, 부등식. 절대값 3x 빼기 4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게 k 이상이다. 이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해가 모든 실수. 즉, x에 뭘 때려 넣어도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약간 아이디어를 쓰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절대값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절대값 3x 빼기 4를 내버려 두고요. 2를 넘길게요. 그러면 k 빼기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에 뭘 넣어도 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죠. x에 뭘 넣더라도 이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양수. 0 이상. 뭐 0도 가능하죠. 2 안에 게 0 되면 그때 0이니까. 하지만 2 안에 게 음수라도 절대값이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0 이상의 양수 되는 거야. 항상.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k 빼기 2가 뭐가 되면? 얘가 음수 내지 0이 되면 항상 이 왼쪽 게 얘보다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절대값이어서 양수니까 음수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리고 0이 돼도 되죠. 왜냐면 절대값이어서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자, 그래서 즉 k 빼기 2는 어떻게 돼야 된다? 0 이하가 되면 x에 뭘 넣어도 항상 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만족되려면 k는 뭐보다 각하나 작아야 된다? 2보다 각하나 작아야 된다. 끝?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 만들 때는 약간 그래 조금 생각하라고 일부러 모양을 이렇게 만들죠. 하지만 원래 시작점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좀 헷갈리라고. 알겠죠? 하지만 너희들은 딱 보고, 이게 절대값이 있네? 해서 절대값 기준으로 식을 고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차를 이용한 대소관계. 대소 비교. 문제는 855번이고요. 자, A는 마이너스 3 미만, B는 2초가일 때, 두 수, AB 플러스 3B랑 2A 플러스 6의 대소를 비교해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자, 우리가 수학에서 크냐 작냐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값을 빼는 겁니다. 두 값을. 그게 가장 흔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AB 플러스 3B랑 여기서 뭘 빼자? 비교해야 될 거. 2A 플러스 6을 한번 빼보자. 만약에 두 개를 뺐는데 그 결과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게 큰 거고 이 두 개 뺀 결과가 0이다. 그럼 두 개 같은 값이고 만약에 뺀 결과가 음수다. 그럼 뒤에 빼는 2A 플러스 6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값을 빼보는 거죠. 자, 두 값을 빼보면 꼴이 어떻게 되느냐? AB 플러스 3B 빼기 2A. 근데 빼기 2A를 앞에 써줄게. 3B를 뒤에 써주고요. 숫자는 빼기 6. 이게 되죠. 아마 이게 좀 더 너희들한테 익숙할 것 같아서 내가 A를 앞으로 당긴 건데 왜?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A, B가 있다. 그럼 한쪽에는 A, 한쪽에는 B.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 그럼 반대편에 마이너스 2. B에 3이 곱해져 있다. 그럼 반대편에 플러스 3.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망이 나오냐? 딱 나오죠. 뒤 숫자까지 마이너스 6이 맞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 우리 이 녀석이 뭐를 부호가 뭔지를 알면은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보면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놨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에서 3을 더하면 즉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같은 거에다 3을 더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2보다 크대. 2보다 큰 거에서 2를 뺐어. 그럼 당연히 양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자, 그러면 음수랑 양수가 뭐 되는 형태? 지금 곱해지는 형태죠. 그럼 이 결과는 무조건 뭡니까? 음수죠. 자, 이 두 개를 뺀 결과가 음수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빼는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뒤에 있는 2a 플러스 6이 누구보다 크다? ab 플러스 3b보다 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소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즉 두 개를 뭐 하는 거? 빼보는 걸 할 줄 알으라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문제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859번입니다. 자, 세수 a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6, b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8, c는 루트 4 더하기 루트 7. 자, 이럴 때 대소관계. 이거 바로 앞에서 뭐 두 개를 빼면 된다고 해. 두 개를 빼서 그 결과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뭐 그걸 알아서 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빼봐도 알 수가 없죠. 루트라서. 빼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문제에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있는 경우에 쓰기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곱을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건 알죠. 루트 3보다는 루트 2가 크다. 이게 제곱하면 얘는 3, 얘는 2. 여전히 큰 녀석이 큰 거죠. 이 방법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녀석의 부호가 어떨 때? 부호가 같을 때, 둘 다 플러스일 때 기준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겠죠. 마이너스면 쓰면 안 돼요. 둘 다 마이너스면 써도 되는데 부호가 다른 경우, 한 녀석은 플러스, 한 녀석은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 쓰면 안 돼. 알겠죠? 마이너스일 때도 쓸 수는 있긴 해. 자, 이왕이면 근데 대부분은 둘 다 플러스일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곱을 해봅시다. a제곱. 즉, 루트 5 플러스 루트 6을 제곱하게 되면은 앞에 게 제곱하면 5, 뒤에 거 제곱하면 6, 두 개 곱하면 몇 배? 2배. 즉 2루트 6, 5, 30이 나오겠네요.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은 뭡니까? 앞에는 루트 4, 뒤에는 루트 8. 이걸 제곱하게 하면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8, 두 개 곱하면 몇 배? 2배. 그러면 2루트 3, 8, 24. 아이고, 24. 자, 마지막으로 c제곱. c가 루트 4랑 루트 7인가? 루트 4 플러스 루트 7의 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은 4, 뒤에 거 제곱은 7. 두 개 곱하기 2배 하면 얼마입니까? 2루트 28.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비교해보면 자, 얘는 11 플러스 2루트 30. 얘는 또 11 플러스 2루트 24. 얘는 또 11 플러스 2루트 28. 자, 일부러 앞에는 다 11이 되도록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앞이 다 똑같이 11이니까 너희들 누구만. 이 뒤에 것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제일 큰지. 자, 그럼 누가 제일 크냐? a제곱이 제일 크네요. 즉, a가 제일 크다는 얘기고요. 내가 반대로 표현했구나. 보기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 c죠, c. 제일 작은 거는 24인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자, 그래서 너희들 뭔가 대수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인데 뭔가 루트가 있다. 루트 때문에 바로 빼서 비교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뭘 생각해봐라?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할 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B를 이용한 대소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62번이고요. 자, 부등식 n6제곱이 3의 18제곱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뭐 되게 쉽습니다. n6제곱은 3의 18제곱보다 크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B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게 뭐에 대한 B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냐면 보통 B를 이용할 때는 기준이 1입니다. 1. A분의 B가 1보다 크냐? A분의 B가 1이냐? A분의 B가 1보다 작냐? 이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자, A분의 B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우리가 당연히 분수에서 1보다 크려면 분자가 커야 되겠죠. 즉, B가 A보다 크다. A분의 B가 1이다? AB가 같다. A분의 B가 1보다 작다? 그때는 분모가 크다. 자, 이 세 가지 용어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녀석의 양변을 3의 18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의 18제곱분의 n의 6제곱 되고 오른쪽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왜 3의 18로 나오는지 알겠죠? 기준 1을 만들어 주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3의 18제곱이란 건 3의 몇 제곱에? 세제곱에 6제곱이거든요. 그럼 18을 세제곱에 6제곱 고칠게요. 자, 3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27이죠. 그러면 27의 6제곱. 자, 27의 6제곱분의 n의 6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27분의 n 전체 6제곱 고쳐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27분의 n을 6제곱 했더니 1보다 커야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걸 6제곱해야 1보다 클까요? 당연히 적어도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작은 거를 6제곱하면, 물론, 음수 1대로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음수는 짝수 제곱하면 양수 바뀌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애초에 음수가 되지 말라고 자연수 n이라고 모수 박아놨죠. 그러니까 양수 기준 얘기하는 거야. 자, 양수일 때 6제곱해서 1보다 커지려면 당연히 27분의 n이 뭐보다?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큰 걸 6번 곱해야 1보다 커지니까 1보다 작은 거 뭐 0.5 뭐 이런 거 계속 6번 곱하면 6번 곱해봤자 1보다 커지지가 않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n은 뭐보다 커야 된다? n은 27보다 커야 된다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때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다? 28. 답은 2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아니면 이게 굳이 나누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18에서 3의 18은 뭐다? 3의 세제곱에 6제곱이다. 3의 세제곱이 얼마다? 27이다. 얘는 n은 6제곱. 자, 똑같이 6번 곱하는데 얘가 더 커야 돼. n 쪽이. n의 6제곱이 27의 6제곱보다 커야 돼. 똑같이 6제곱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n이 당연히 27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말이 된다는 걸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봐도 알 수가 있긴 하죠. 이렇게 양쪽의 지수를 맞춰서 생각해 봤을 때. 알겠죠?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답은 28이고요. 자, 요번 단은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약간 중학교 내용도 굉장히 많은 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좀 다음 단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